먼저 오늘의 첫 상담부터 받아보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미장에 대한 상담까지 도와드리는 날이죠. 역시나 이 미장에 대한 문의들 들어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종목 퀄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180.24달러고요. 보유 비중 10%시라고 하시네요. 탈출 가능할까요? 하고 궁금증도 함께 주셨는데요. 이 퀄컴이 스마트폰과 AI의 성장에 힘입어서 시장의 기대치에 웃도는 성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1.63% 올라오면서 종가는 175.86달러에 마감했는데요. 그래도 최근에 주가가 오름세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께서는 탈출할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흐름이 좀 어떨까요, 전문가님? 이번에 이제 실적이 나왔어요. 간밤에 이제 나와가지고 네. 오늘 지금 이제 시간의 거래,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개장 전에 지금 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주가가 좀 빠지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실적은 잘 나왔고 주가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좀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퀄컴이 삼성의 갤럭시 시리즈에 들어가는 또 반도체 공급 수혜주다 보니까 그런 거는 좀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중국의 화웨이랑 거래가 끊어졌다는 소식이 나오고 나서 그런 것들이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삼성 갤럭시가 상당히 좀 그래도 판매고가 유지가 되고 있지만 중국 1등이거든요, 화웨이는. 거기다가 엄청나게 치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기세들도 있겠고. 그래서 퀄컴이 이제 화웨이라는 고객사를 잃어버렸다라는 게 좀 악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실적 나온 거로만 봤을 때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주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탈출이 가능할까라는 질문에는 먼저 탈출 가능하다고 먼저 답변을 드리겠고요.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지금 이제 주가를 보시면 퀄컴이라는 회사가 작년에 또 소송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작년 하반기에는 거의 뭐 빅테크 기업들이 날아갈 때 혼자만 좀 많이 못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기간에 뭐 다른 뭐 몇몇 기업들을 보자면은 뭐 엔비디아는 안 봐도 뭐 다 많이 아실 거예요. 주가 많이 올랐었고 그때 같이 갔던 뭐 또 다른 IT 기업인 애플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었고 근데 이제 퀄컴이 그동안 많이 좀 소외됐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저는 실적은 괜찮은데 재료 때문에 좀 못 갔다. 그 부분이 오늘의 이제 하락 이유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저는 이 하락은 깊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실적보다도 재료가 좀 영향을 많이 주고 있고 이번에 이제 중국이랑 미국의 관계가 서로 관세도 있었고 딥시크도 있고 이제 그랬었지만 지금 분위기는 어떠냐면 미국의 IT 산업이 지금 중국한테 엄청나게 지금 따라잡혔고 심지어 딥시크를 통해서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좀 뒤처진 상태가 됐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중국의 어떤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식지 않고 있고 오늘 미국에서 중국에서 딥시크 관련주, AI 관련주, 뭐 자율주행, 6G 다 올랐거든요. 이런 거를 보면은 미국장 상승폭보다 중국 주식 상승폭이 더 커요. 그래서 지금 중국과의 거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단기 하락은 저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하락이 길진 않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보통 실적 발표 나온 그 당일날의 출렁이면 어쩔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차트를 한번 보니까 현재 지금 개장 전이지만 한 4% 정도 밀려 있는데 좀 실망감에 좀 빠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어느 정도 하락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대략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가격인 180불 정도가 매물이 엄청 많은 구간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180불 넘어가려고 했던 게 지난 11월 달 그때가 한 번이었고 그 뒤로는 그 근처만 가면 계속 밀리고 있거든요. 이게 흔히 말하는 매물대예요. 그래서 매물대가 여기 쌓여 있고 지금 매물대 돌파는 일단은 실패한 것 같은데 주가가 이제 뭐 빠지더라도 심하게 빠지는 구간은 아니고 대략 한 160달러 정도에서는 또 저점에 좀 잡히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좀 결론을 내려보자면 오늘 실적 발표와 함께 재료가 나왔는데 좀 안 좋은 재료가 섞여 있다 보니까 오늘 좀 빠지는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증권가에서 보는 목표가는 대부분 200달러 이상을 또 보고 있는 목표가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밀릴 수 있으나 160불 정도 지지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그 전에 반등을 할 것 같거든요. 조금 밀릴 수 있지만 하락은 저는 한 일주일 정도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저점 딛고 올라오게 된다면 저도 한 200달러 근처까지는 한번 끌고 가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실적 발표 실적 수치 자체는 괜찮았어요. 실적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주가는 실적에
어떤 적정 가치를 향해서 올라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가 $200 제시드리도록 하겠고요. 하락은 며칠 정도는 나올 수 있지만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퀄컴 탈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나온 실적 나쁘지 않았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하락은 나올 수 있지만 길지 않을 것 같다고 의견 주셨거든요. 목표가 $200 한번 잡아보고요. 이 지점 올 때까지 더 끌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보고 나오세요. 저희 지금도 실시간 상담 받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목요일에는 미장에 대한 상담도 가능하시니까요. 국장에 대한 상담 그리고 미장에 대한 상담들 모두 보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어서 다음으로 유튜브 채팅 하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미국 시장에 대한 상담이고요. 보내주신 종목은 록히드 마틴입니다. 488.217달러에 매수를 하셨고요. 저희 보유 비중은 40%시라고 하시네요. 해외 주식 상담도 가능하다는 정보에 오늘 도전해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비중 40% 장기전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의 의견 문의드립니다. 이렇게 주셨네요. 40% 비중 꽤 많이 들어가셨고 아무래도 길게 끌어보실 여력도 있는 상황이신 것 같아요. 항공 그리고 방산 관련된 종목이죠. 제가 지금 뉴스 찾아보니까 록히드 마틴이 개발한 헬리오스 미 구축함의 레이저 무기죠. 발사 시험에 성공했다는 뉴스가 전해졌네요. 이선 간밤에는 0.84% 밀려나면서 종가는 449.87달러입니다. 전문가님 지금은 수익을 못 보고 계신 상황이긴 한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챙겨서 나갈 수 있을까요? 괜찮죠.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지금 특히 이제 록히드 마틴이라는 회사 자체가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방산이나 또 항공, 우주항공 이쪽에도 연관돼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전쟁 분위기가 어느 정도 가라앉고 있다는 게 사실 주가 하락의 원인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시키겠다고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일정상 아마 제가 알기로 다다음 주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세계 정상들이 만나는 그런 이제 포럼에서 또 그런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할 거라고 좀 계획이 좀 나오고 발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은 방산 쪽의 주가가 좀 빠진다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뭐 평화 분위기가 진짜 막 조성이 돼서 우크라이나 종전이 된다? 그렇게 된다면은 저는 뭐 방산주의 주가가 좀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지금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이미 하락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 거기다 이번에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실적에 따른 또 악재 때문에 또 주가가 밀리기도 했었고.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악재가 있는 거는 맞지만 그 악재가 대부분 반영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이 트럼프 정부의 그 정책주 중에 하나가 방산 수출이 많이 늘어나는 것도 하나 또 수혜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특히 이번에도 그렇지만은 그 트럼프 정부에서 주변국들 캐나다하고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를 처음에 딱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딜을 했단 말이죠. 협상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뭐가 나왔었냐면은 캐나다 쪽에서는 관세를 딜레이 시키고 하는 대신에 무기를 사주겠다. 이렇게 딜을 좀 했단 말이에요. 트럼프가 과거에 우리나라와에서도 그런 딜을 했었어요. 우리나라 와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우리 대북 관계 막 이런 거 막 그런 거 한참 나왔을 때였었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주한미군 얘기를 좀 하면서 무기를 팔고 갔단 말이죠. 올 때마다 팔았어요. 올 때마다. 그래서 본국에 돌아가서 유세 활동을 막 하면서 내가 한국 가가지고 이만큼의 무기를 팔아서 매출됐다. 이런 얘기들 자랑 사람만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록히드 마틴이 현재 주가는 작년 10월 이후로 이제 많이 떨어져 있지만 이번에 실적도 나왔고 또 트럼프 정부도 들어섰고 그런 거 생각한다면 저는 주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한번 차트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은 아까 이제 그 드론을 이제 쏴서 맞추는 무기가 이번에 나왔다고 해서 이제 사실 좋은 소식이죠. 무기 만드는 회사가 좋은 성능의 무기를 만들었다는 거 되게 좋은 얘기인데 평화 분위기 속이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많이 묻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만약에 잘 풀리면은 좋겠지만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트럼프가 얘기한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저는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또 움직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최근에 어제였었나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저기 중동의 가자 지구를 점령을 해서 어떤 개발하겠다 이런 얘기를 또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 어떤 중동에서 또 어떤
논란의 씨앗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저는 이 방산주가 또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재는 좋지 않은 환경이다. 그렇지만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인 지금 488달러 정도는 어렵지 않게 복구가 가능될 것 같고요. 지금 주가가 떨어진 게 지난 10월 이후로 지금 벌써 한 달, 두 달, 세 달, 한 네 달째 하락을 하고 있죠. 나올 만한 내용은 다 나왔어요. 제일 큰 악재는 뭐였냐면 제일 큰 악재는 평화 분위기라는 거, 그리고 이번에 실적 다 나왔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점이 어느 정도 저점이 될 것이냐라는 거를 봐야 하는데, 현재 기술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겠죠. 저점을 한번 쭉 선을 이어 보니까 여기 2018년도부터 이 종목은 요 가격대를 계속 지켜주는 모습들을 보여준단 말이죠. 어느 정도의 추세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지금 내려왔던 주가, 현재 주가가 거의 저점에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빠진다고 하더라도 대략 한 450 전후, 지금 딱 거기거든요. 450 전후에서는 좀 반등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저는 끌고 가신다면 한 500달러 정도는 매물대가 있어 보이니까 그쯤까지 가져가시는 거를 한번 전략으로 들여보고 싶고, 지금 어제장에 좀 급락이 나왔던 것도 똑같은 이유예요. 뭐 급락은 아니지만 어제 하락했던 것도 그런 평화 분위기 때문에 좀 빠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는 이 다른 나라와 관세 딜을 하면서 어떤 무기 수출을 또 같이 끼워 팔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저는 로키드 마틴의 상승을 좀 보고 있고, 하락은 크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단기적으로 일단 500달러 제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싹기야종님, 이 종목에 대해서 너무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여러 악재가 있기는 했지만 지금 이미 악재가 주가에 반영돼 있다고 우리 전문가님께서 설명 주셨고요. 트럼프 정부도 들어섰고 앞으로 주가를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재료들이 있습니다. 매수가까지 충분히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500달러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지금도 실시간 상담 받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유튜브 채팅까지 가능하시고요. 문자나 유튜브 채팅 주실 때에는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떤 게 궁금한지, 언제 진입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실수록 더욱더 명확한 상담 받으실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어서 다음으로는 문자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팔란티어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92.52달러, 그리고 보유 비중은 20%시네요. 언제 팔아야 할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주셨는데요. 딥시크 쇼크 속에서도 팔란티어의 주가는 잘 갔습니다. 이 팔란티어의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는 증권사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간밤에는 2.38% 밀려나면서 101.36달러에 위치해 있기는 합니다. 여전히 우리 시청자님은 수익권이신데요. 이 수익 최대한 극대화하려면 어떤 전략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저도 이제 보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번에 팔란티어 목표가를 125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더라고요. 네. 되게 좋은 소식은 맞기는 해요. 근데 이 미국의 신용평가사들 중에서 팔란티어를 목표가를 100달러 이상으로 제시한 곳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방금 말씀드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홀로 상향 조정을 했고, 다른 기업들은 대부분 100달러 선에서 머물러 있거든요. 사실 저도 어제 방송을 좀 하면서 팔란티어가 이번에 많이 실적 때문에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지만 대부분의 그 증권가에서는 100달러 이상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는 거. 심지어 지금 너무 과도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 70달러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얘기하는 곳도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은 우리나라랑 다르게 이 리포트를 낼 때 무조건적으로 상방 리포트만 내는 게 아니라 하방 리포트도 많이 내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팔란티어가 되게 그런 것들이 많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상승을 놓고 봤을 때는 좋지만, 지금 상승이 좀 단기적으로 급등을 좀 한 상태고 어느 정도 차익 실현도 나올 가능성이 높은 자리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보면 테마주잖아요. 이것도 그런 거 생각해봤을 때 저는 92달러에 매수하셨다면 좀 지금 팔고 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중이 20%시면은 좀 파시고 나서 나중에 다시 한번 들어가는 게 어떨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제 미국의 빅테크나 IT주들을 보게 되면은 대체로 약간 분위기가 좀 꺾이는 분위기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어요. 제가 몇 개 종목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AI 쪽에서는, 인공지능 쪽에서는 팔란티어가 거의 대장주급은 맞습니다. 화제성도 그렇고 이슈성도 그렇고 맞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엔비디아 이번에 좀 꺾였죠. 엔비디아 좀 많이 휘청이고 있고, 또 다른 M7 기업인 테슬라는 지난 12월 중순부터 완전히 지금 하향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적도 좀
나쁘게 나왔었죠. 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이번에 실적 나오고 나서 주가 반응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또 애플도 이번에 하락하고 나서 지금 간신히 자기 재량을 버티고 있어요. 이번에 아이폰 판매량에 대한 이슈들도 좀 있었고, 자, 그리고 구글 알파벳, 이거 어제 실적 나왔죠? 구글 알파벳도 실적은 잘 나왔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미래 실적에서 이 클라우드 부분에서의 어떤 불확실성, 그런 것 때문에 어제도 급락이 나왔었죠. 그리고 페이스북, 요거 하나만 지금 잘 가고 있어요. 페이스북은 실적도 잘 나왔고 향후 전망도 좋고 해서 지금 아마존이랑 페이스북 요 두 개, 페이스북이 아니라 메타죠. 메타랑 아마존을 제외하고서는 M7 기업들 중에서 5개가 지금 약간 꺾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IT 테크 쪽이 전체적인 이 열풍이 좀 가라앉는 게 아니냐. 그 이슈는 아무래도 그 딥시크 때문이겠죠. 그런 상황이라서 이번에 팔란티어가 많이 급등을 했지만 저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시는 거를 먼저 권해드리고 싶고요. 주가가 보통 이렇게 갭으로 이제 크게 뛰었을 경우는 한번 좀 조정받고 가는 경우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어요. 근데 비슷한 사례가 지난번에 이때도 한번 있었거든요. 지난 11월 달에도 15% 급등해서 갭 상승을 띄우고 그 다음에 그날 24%까지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날 8%가 더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그때랑 지금이랑 차이가 뭐냐면 그때는 갭 상승을 크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익 물량이 안 나왔어요. 이제 드디어 가는구나. 그래가지고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그때 이제 뭐 40에서 50달러 막 넘어갈 때였었는데 그때는 이제 그런 추세를 타고 갔단 말이죠. 그렇지만 지금은 급등을 하고 나서 더 이상 가지 못하고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전략은 오늘 만약에 주가가 상승을 하지 못한다면 이제는 좀 쉬었다 갈 만한 타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100달러 밑으로 깨지게 되면은 어떤 추세상으로 손절 물량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여기 화요일 날 106달러까지 갔을 때 거래량이 엄청 나왔어요. 들어간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들어갔던 사람들이 손절하는 경우 나올 수도 있으니까 100달러를 어떤 지지선으로 보시고 깨지면은 바로 던지시기 바라겠고요. 만약에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일단 저는 좀 일부 챙기시고 가는 거 일단 지금은 팔고 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팔란티어 주가 많이 오르면서 분위기 정말 좋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자리는 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고 의견 주셨거든요. 일정 부분 수익 실현해 보시고요. 추후에 재진입 다시 한번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다음으로 이어서 유튜브 채팅 또 하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민님 어서 오시고요. 항상 미장에 대한 상담 저희에게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궁금하신 종목은 리비안 주셨네요. 매수가는 17.47달러 그리고 보유 비중 13%신데요. 현재 마이너스 18%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리비안에 대해서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우선 전기차와 관련된 종목이죠. 이 매출 성장률만 회복해도 주가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런 전망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주가는 12.77달러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이 아무래도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시다 보니까 마음이 많이 답답하고 불안하신 것 같거든요. 네네. 전문가님, 리비안은 앞으로 흐름이 좀 어떨까요? 이번에 이제 전기차들이 다 좀 타격을 받은 것 같아요. 네. GM도 그렇고 포드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전기차주들이 1월 달에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2월 들어서도 아직 지금 간신히 지금 버티고만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과연 과거에 있었던 전기차 세액 보조 정책인 IRA를 과연 폐지할까 안 할까 지금 다들 이제 긴장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는 더 이상 이제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라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간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서 이제 전기차주들이 다 하락이 나왔어요. 그게 이제 지난 1월까지의 이슈들이고 이제 2월 들어서는 어떤 이슈가 나왔냐면 자율주행에 대한 재료가 나오면서 그래도 주가가 조금씩은 회복이 되는 그런 구간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리비안이 이번 2월 달 들어서는 그래도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다른 자동차주들 보면 다 똑같아요. 차트도 그렇고 주가도 보면.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지금 제일 분위기가 좀 별로고 그다음 포드도 이번에 실적 나오고 주가 좀 빠지고 있죠. 오늘 포드가 좀 낙폭이 크네요.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 GM도 실적 나오고 빠졌다가 좀 회복 중이고 리비안이나 루시드 같은 중소기업들도 저점에서 빠졌다가 살아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이제 이슈는 그거예요. 전기차에 대한 그 미 정부의 보조금이 축소가게 된다면 당연히 이제 판매량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전기차가 제일 많이 팔리는 시장이 중국인데 만약에 이번에 미중 관세가 더 부과가 된다고 한다면 또 그런 부분도 악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전기차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뭐 이중고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전기차 안 팔리는 상황인데 트럼프 정부 들어서면서 좀 타격을 받았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리비안 측에서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이제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자율주행 솔루션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리비안이 지금 보니까 지난 4분기 기준으로는 자동차 판매 대수가 예상치보다 좀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리비안이 막 테슬라처럼 자동차를 엄청 많이 파는 그런 회사는 아니지만 소규모지만 그래도 판매량이 예상보다 좋았다는 거는 다른 전기차들, 다른 기대감이 엄청 컸던 전기차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움직일 만한 여력은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반등을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대할 만한 재료는 테슬라의 로보택시라든지 테슬라의 이 자율주행 솔루션이 얼마나 팔리는지를 우리가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고 그거를 보면서 다른 자율주행 회사들 주가들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저는 기대해 봐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테슬라의 로보택시라든지 그런 것들이 올해 상반기에 나온다고 하죠. 상반기에 어느 정도 나온다고 하니까 그런 걸 기다려 볼 만한 부분, 여력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주가가 막 많이 빠질 만한 구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제가 재료를 말씀을 드렸고 기술적으로 분석을 좀 해보자면은 대략 한 14달러 정도에서부터는 매물이 좀 쌓여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 좀 길게 본다 그러면 여기 전고점이 16달러 이런 가격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면서부터 계속 벽을 부딪힐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회사의 주가를 살릴 수 있는 거는 아이러니하게도 테슬라 자율주행차의 성공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리비안이 또 폭스바겐 쪽이랑 거래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럽의 폭스바겐의 어떤 판매량이나 이런 것들이 잘 올라간다고 하면은 또 그런 협력 관계에 따라서 반등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은 제가 안 좋은 얘기만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버티고 있다는 거는 악재가 더 반영된 걸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올라갈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어느 정도 바닥을 좀 다지는 기간들은 필요할 것 같고 어쨌든 이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은 또는 자동차주를 보유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장 이 업계 선두에 있는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이 얼마나 성과를 보이는지 그거를 한번 저는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만약에 테슬라가 자율주행 솔루션을 내놓기 전에 다른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 AI 기업들의 솔루션이 만약에 더 좋다고 나온다면 그러면 또 이것도 같이 충격을 받을 수 있겠죠. 지금 어떤 중국의 기술에 대한 견제가 상당히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리비안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오래 가져가고 싶은 생각이 없으시다면 한 14, 15달러 정도에서는 좀 정리하는 것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 장기적으로 테슬라가 잘 돼서 업계가 살아난다? 그렇다면 뭐 매수가를 넘어서 충분히 뭐 20달러 이상까지도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지금 하방보다는 위쪽으로 보는 경향들이 좀 많은 것 같으니까 저는 최소한 한 14, 15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가 줄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기차가 전반적으로 힘든 시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리비안도 현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솔루션으로 자율주행 내세우고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로보택시나 자율주행 솔루션 향방이 어떨지 함께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단계적으로 리비안이 오르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의견 주신 만큼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이 종목 지켜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단기 투자 관점이셨다면 저희가 우선은 목표가 14에서 15달러 잡아드리고요. 이 지점에서는 잘라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선택 잘하셔서 수익 보고 나오시길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이어서 다음으로 유튜브 채팅 또 한 통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페님 어서 오시고요. 궁금하신 종목 노보 노디스크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84.7달러 그리고 비중 17%시네요. 주가 전망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노보 노디스크 비만약 위고비 너무나도 유명하고요. 또 당뇨약도 함께 하고 있는 회사죠. 이 비만약과 당뇨약의 활약에 힘입어서 작년 매출 25%나 늘었다고 합니다. 간밤에도 3.76% 오르면서 85.73달러에 마감했는데요. 현재 약수익권이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시청자님. 아무래도 수익 지금 보고 계신데 이 수익을 최대한 늘리고 싶은 마음으로 저희에게 연락 주신 것 같아요. 주가 전망 전문가님은 긍정적으로 내다보시나요?
네,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증권가에서도 이 종목에 대해서 대부분의 뭐 $100 이상의 목표치를 제시를 하고 있기도 하고, 또 간밤에 나온 실적도 나쁘지 않게 나왔고, 거기다가 이제 위고비가 전 세계적으로 판매처가 늘어나고 있는데, 작년부터 우리나라에도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의 매출도 저는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비만 치료 쪽에서 현재적으로는 가장 앞서 있는 이 대표 상품이라는 게 또 상징성이 있습니다. 비슷한 비만 치료제를 다른 데서 많이 만들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만들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가장 대표주라는 게 저는 좀 인식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노보노디스크 주가를 한번 보게 되면은 지난 12월 달에 그때 한번 급락을 하고 나서 바닥까지 갔다가 이렇게 살아나고 있는 중이에요. 중간에 이제 뭐 부작용 이슈도 있었고 또 여기서 만든 약이 다른 질병에도 효과를 본다는 또 호재도 있었고,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주가가 많이 못 갔던 이유는 이것도 트럼프 정부 때문입니다. 지금 많은 기업들이 좋은 영향, 나쁜 영향을 받고 있는 게 다 이게 트럼프 정부의 정책 때문이거든요. 기존 정부가 바뀌게 되면서 어떤 뭐 약가 인하 정책 이런 것도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위고비도 이번에 악재가 뭐였었냐면은 미국 정부에서 비만 치료제 가격의 상한을 정해 버리게 되는 약가 인하 정책의 대상이 된다 그래가지고, 그렇다면은 이제 판매 마진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나빴던 거거든요. 근데 저는 생각을 좀 약간 다르게 하는 게, 이 인구의 비만 비율이 어쨌든 미국인의 비만 비율이 상당히 좀 높다 보니까 오히려 제 생각은 가격이 싸지게 되면은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하게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어떤 약가 인하의 그런 악재도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많은 사람이 이용하게 되면은 또 상쇄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주가락은 저는 굉장히 과도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 주식 추천할 때도 이 위고비 유통하는 회사들을 추천했던 적도 있었어요. 주가가 지금 많이 오르지 않았지만 그것도 바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노보노디스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증권가에서 바라보고 있는 목표 주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곳, 이건 좀 약간 좀 과도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150까지 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지금 시간외 거래에서도 지금 1.7% 현재 시간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앞으로의 전망 어떠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저는 좋게 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트럼프의 정책 때문에 빠진 거지만 그 부분은 좀 선반영이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 실적으로 보여줄 것들이 많은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다음에 나오는 실적도 괜찮지 않을까. 지난 3분기도 잘 나왔고 4분기도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좀 성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목표가는 한 $100 정도 잡으시면은 무난할 것 같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노보노디스크 앞으로 전망 긍정적이라고 설명 주셨습니다. 비만 치료제의 대표주라는 상징성도 가지고 있죠. 목표가는 저희가 $100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다음 상담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착해 빠졌어님이 주셨네요. 유튜브 채팅이고요. 울프 스피드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7.02에 보유 비중은 10%라고 보내주셨네요. 우리 착해 빠졌어님이 저희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본인 상담이 혹시 진행이 안 될까 봐 걱정이 되셨던 것 같아요. 유튜브 채팅 통해서 울프 스피드 해주실 수 있냐고 또 재차 여쭤봐 주셨는데 저희가 이 종목까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울프 스피드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주가가 많이 안 좋은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 회사인데, 이쪽이 사실 이제 작년에 그 미국의 IT 열풍이 있었을 때 그 열풍을 잘 못 탔어요. 그리고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실적에 대한 부분도 있었겠죠. 그래서 많이 좀 소외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때는 그래도 엔비디아가 가면은 또 같이 갈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던 회사이기도 합니다. 지금 주가를 한번 보게 되면 사실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들을 해봤자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된 상태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 안 좋은 내용 때문에 더 빠진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좀 분석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보면 매수하신 가격이 $7 정도시면은 뭐 살만한 가격이었다고 봐요. 최근에 주가가 여기 어디죠? 한 12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7.5 정도에서 계속 횡보를 하게 되면서 어디 드디어 바닥 나왔어 라고 하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1월 들어가지고 더 가지 못하고 이제 밀리게 된 상황인데, 지금 이제 거래량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지금 뭐 1월 좀 넘어서 연초에 좀 급락이 나오고 딥시크 이슈 나오고 하면서 출렁하면서 좀 손절 물량들이 있지 않았나. 왜냐면 너무 안 가니까, 너무 못 가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현재 지금 주가는 여기서 올라가게 되면 $10 정도의 매물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고,
또 가면 12달러 정도 매물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7달러 정도 가격은 나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회사들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울프스피드는 이제 큰 회사가 아니에요. 엔비디아는 대표 주식이고 대형주기 때문에 뭐 투자들이 반도체 투자한다? 그럼 반도체 ETF 같은 거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ETF에 엔비디아 같은 거는 거의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대표 주식이니까. 그렇지만 울프스피드는 약간 테마주, 중소형주기 때문에 지금 같은 장 분위기보다는 지금 이제 대형주가 좀 약간 꺾이는 분위기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돈들이 중소형주로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환경이 됐을 때 좀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M7 중에서 지금 5개가 무너졌어요. 만약에 이 분위기가 계속해서 가속화된다면 저는 언젠가 이런 중소형주 쪽으로도 한번 분위기가 좀 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반도체 업계가 미중 간의 어떤 싸움으로 가게 되는데 이게 좀 선순환 구조가 돼서 서로 어떤 뭐 관세 전쟁이 아니라 기술 경쟁으로 가게 된다면 주목받을 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당장에 올라갈 상황은 아니지만 점점 중소형주 쪽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거를 감안을 했을 때 한 10달러 정도까지의 상승은 저는 어렵지 않을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 7달러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목표가 우선은 10달러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이 10달러의 매물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는 일정 부분 수익 실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성공 투자하세요.